네,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새 정보가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일단 초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앵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화폐가 풀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상승하더라, 자산의 가치는 더 오르더라. 이거는 확실하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마련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갭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일례로 소액으로 내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지금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내가 가진 돈은 그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을 때 이 소액으로도 나도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어려운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양승우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두 곳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네, 용산구 청파동의 청파 3구역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네, 요거랑 인천 동구 화수합평 재개발 지역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곳 매도 타이밍과 두 곳을 정리하고 한강변 빌라를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네네. 투자를 벌써 두 군데나 해놓으셨는데 그거의 매도 네네. 시점 말씀 주신 대로 네. 청파 3구역의 신통구역 네. 후보지 한 곳과 또 인천 화수합평 여기도 재개발 앞으로 될 네. 빌라 언제 매도를 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 매도한 후에 한강변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주택은 딱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까지 네, 세 개죠. 세 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일단 한 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그죠? 네. 근린생활이면 요거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죠? 네. 네, 일단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중이고, 건축법상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중이고, 지금 청파동 3구역? 청파 3구역요? 네. 청파 3구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일단 네. 모두들 이제 투자하기를 원하는 용산에서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아마 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네. 예, 신통 후보지 선정이 4월 아마 29일인가 뭐 27일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진행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진행이 될 일이 뭡니까? 후보지 선정이 됐으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기간이 좀 걸려요. 네. 보통 이제 우리 도시계획 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게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나 심의를 받고 해서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는 데까지 아직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신속 통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근생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생 빌라. 네. 아마 이 청파동, 이 용산 일대에 있잖아요. 뭐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뭐 원회로 이런 쪽으로 해서 근생 빌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이 근생 빌라를 언제 취득을 하셨습니까?
2021년도요. 취득을 2021년도에 네네. 네, 2021년도에 어떤 연유로 취득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어쨌든 재개발 될 걸로 네네. 보고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이것도 입주권을 준다. 입주권 준다. 네. 입주권 그렇게 해서. 입주권 무조건 나온대요. 아니요,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건들이 어쨌든 있어요. 조건들이 있다. 네, 이게 주택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됐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네. 그건 소유하고 알고 계시는 있어요. 분이 네. 우리 시청자분은 네.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법상으로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재개발 구역에 근생빌라 취득하는 거는 좀 유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혼자 알아보시고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근생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근생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 있는 청파 2구역 같은 경우 있죠? 네. 청파 2구역이 한 1년 전에 미리 선정이 됐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 소유자 수 있죠? 네. 주택 소유자 수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되고 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비 계획상 아파트 세대 수가 1,900세대예요. 1,900세대인데 여기에서 임대 아파트가 500세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임대가 빠지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1,400세대잖아요. 네. 이 1,400세대 중에 1,300세대가 조합원이 갖고 가게 되면 나머지 100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근생빌라 소유자들 있죠? 근생빌라 소유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세요.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청파 3구역도 그럴 확률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일단 이 근생빌라 소유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네. 네. 주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근생빌라를 아주 작은 아파트 아니면 작은 오피스텔로 만들어요. 이 1900세대 안에 세대수를 좀 늘려가지고요. 더 세대수를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근생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파트를 주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 핵심적인 입지에는 아파트로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게 된다고 하면 작은 평수로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일대가 전부 이제 재개발로 진행돼서 아파트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파트 군이 형성되면 가격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근생빌라를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소유를 하고 계시라, 보유를 하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나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하나 더 이제 문제가 지금 인천에 그 재개발 구역이죠. 동구에 있는 네. 네, 재개발 구역에 지금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화수화평이죠. 이 재개발 구역. 네. 예, 굉장히 이제 세대 수가 많습니다. 여기가 뭐 한 거의 한 5,000세대 나오나요? 3,000세대 이상이죠. 네. 네. 네, 세대 이상으로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보유를 하라 그러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네. 제가 일단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세대 수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사업성은 좋겠죠, 그죠? 네. 사업성은 좋아서 뭐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지어지고 나면 아파트 신축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가격. 여기 지금 만약에 동구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 가격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30평대 6억 정도? 기준으로. 네? 6억 정도. 그 정도 6억? 가겠죠. 네. 만약에 청파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20억. 20억은 넘어가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청파동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우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매도해서 현금 갖고 있을 거면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냥 그래도 아파트 갖고 가는 게 낫지. 그렇지만 이거를 매도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 쪽에다 다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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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뭐 어디 다른데 서울에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네. 청파동을 보유하고 이 화평만 매도를 하시게 되면 자금이 한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 청파동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 4억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강변 어디를 보고 계세요? 자양동 쪽 보고 계세요? 자양동. 네. 자양동 지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 상태고 지금 현재 4억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자양 4동은 안 되고요. 그죠? 네. 자양 3동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양 2동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양 2동에 지금 모아타운 한다고 많이 그러죠? 네. 모아타운에서 한 3억 5천에서 아니면 4억 정도 선으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화수화평을 매도를 하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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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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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지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청파동은 보유를 하시고요. 근생 빌라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은 매도를 즉각 하시고 재개발 지금 자양동 쪽에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자양동 쪽에 투자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다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욱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주말 세미나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은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잡혀 있습니다.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보통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재개발, 내가 혼자 투자하더라도 재개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특히나 요즘 초기 재개발, 소액 투자라고 하면 초기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역도 재개발이 이미 좀 진행이 되었는 곳들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요. 5, 6억 이상씩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 3억 아니면 적게는 1억 그 안 되더라도 그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꼭 실수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향후에 재개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나 잘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 소장이 추천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소액을 가지고 내가 자금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매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욱 소장, 지금 재개발은 도시계획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기술사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요즘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생겨서 저희에게 조금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점만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팁을 우리 세미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소장님? 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홀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도 나 홀로 하고 투자도 나 홀로 갑니다. 전문가 필요 없어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렇지만 나 홀로 재개발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특히나 재개발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 위치 되게 중요하죠. 서울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웬만하면 괜찮다. 하지만 주요 역세권 지역은 더 좋은데 주요 역세권 지역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주요 역세권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색해 보시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피한 역세권으로 투자를 하시라.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툴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앱을 보시면 그 지역에 내가 구역만 딱 그려보더라도 소유자 수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 수가 나오잖아요. 구역 면적과 소유자 수만 딱 나오면 재개발 후에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나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1만 제곱일 때 한 200에서 250세대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 딱 나옵니다. 사업성 얼마나 나올지.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들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뭐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재개발들의 요건들을 알아야지 내가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재개발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으로 잘 챙겨보셔야 하는 그 요인들 몇 가지만 일러드렸는데 그 요인에 맞춰서 정말 어떻게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요일 양승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세미나 문의 있으셔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